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인베디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와 관련된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외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세 권의 책을 쓰면서 뭐 여러 다양한 개발자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팩트라는 출판사, 글로벌 출판사죠. 글로벌 팩트 출판사의 테크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가 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하게 인베디드 업계의 여러 중요한 정보라든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많이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한번 잘 취합해서 정리해서 국내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의 동향과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용어에 대한 정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의 전반적인 개발자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MCU 인베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MCU 인베디드라고 되어 있는 개발자가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BSP 개발자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 BSP를 인베디드 리눅스라고도 개발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는요, 국내에서는 크게 봤을 때 MCU 인베디드 분야, 그리고 리눅스 BSP 분야로 나눠져 있다.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요, MCU 인베디드 관련된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50%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 BSP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20%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 다 함께 개발하는 개발자의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히 제가 5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개발자의 비율은 대략 이 정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베디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밖에,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인베디드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뭐 다른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한 종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인베디드라고 그러면 무엇인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MCU 인베디드 업계에 일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좋은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있는 개발자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MCU 인베디드 요 분야에 있는 개발자 분들이 조금 더 좀 평판,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MCU 인베디드와 관련된 이 업계의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MCU 인베디드, 여기 보이시죠? 개발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리눅스 BSP 뭐 드라이버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개발했던 경험을 좀 되살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개발을 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MCU 인베디드와 그리고 리눅스 BSP 그 개발의 약간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 생태계가 약간 다른데요. 먼저 MCU 인베디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생태계는 이렇게 IP 및 솔루션, MCU 업체, 제품 개발 업체 이렇게 세 가지 플레이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IP 및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ARM이란 회사, 그러니까 MCU 안에 들어가 있는 그 CPU는 대부분 이제 코어텍스 M3나 코어텍스 M4와 같은 ARM 프로세서를 쓰거든요. 이와 같은 업체를 뭐 솔루션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IP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RTOS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프리 RTOS 뭐 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 박이 있는데요. MCU에서는 트레이스32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우터 박이라는 업체 이름을 이렇게 IP 및 솔루션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IP 및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MCU 업체랑 함께 일합니다. MCU 업체는 뭐 NXP, 뭐 XTN, 그리고 마이크로칩, 인피니아, 르네상스 이외에 굉장히 많은 MCU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MCU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칩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MCU 업체는 이런 자신의 MCU를 설계하는 IP, 로직을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트로더라든가 혹은 그 RTOS를 이렇게 부트로더를 직접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리 RTOS라든가 여러 그 RTOS를 사서 이렇게 MCU 위에다가 펌웨어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MCU 업체가 개발한 MCU 펌웨어랑 MCU를 받아서 제품 개발 업체에서 이를 개발하는데요. 국내 개발에서 봤을 때는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개발 업체의 비중이 거의 95%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MCU 인베디드 업계로 취직을 하신다면 아마 제품 개발 업체에 가셔서 개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CU 업체에서 받은 MCU를 받아서 이 제품 개발 업체가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 GPIO라고 그러죠. GPIO를 수정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퍼리퍼럴 디바이스를 붙이거나 해서 뭐 제어기라든가 온도기라든가 CCTV라든가 각종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 업체는 대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1차 벤더, 중견기업 SI 업체가 이렇게 많이 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MCU 인베디드 업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생태계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뭐 한 분 계시다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또 인베디드도 개발자 전문가이시기도 한 그 오지환 대표님 있잖아요. OJ 튜브의 오지환 대표님이 MCU 인베디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MCU를 개발하는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한 분이 이렇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CU가 적용이 되는 제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각종 가전제품, 뭐 세탁기, 냉장고, 뭐 TV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많이 MCU가 적용이 되고요. IoT 디바이스, 항공기, 의료기기, 로봇 또 MCU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그 구동부 있죠. 구동부를 ECU라 그러는데 ECU에 MCU가 적용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개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뭐 누군가는 뭐 자율주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기 자동차 개발 관점을 봤을 때는요. 자율주행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ECU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동부잖아요.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엑셀을 이렇게 밟을 때에 구동부와 관련된 제어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MCU가 사용이 되는 제품은 대략 이렇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CU, 인베디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이제 ARM 아키텍처, 그리고 MCU 아키텍처, 그리고 RTOS 베어메탈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 배경식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회로도 리뷰를 한다던가 혹은 관련된 각각 그 핀에 전달이 되는 인터럽트라든가 어떤 전류를 측정하는 이런 그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약간 잘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MCU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ARM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MCU 개발자 중에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ARM 아키텍처 몰라도 MCU 개발하는데 뭐 큰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가 한두 번쯤은 나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지식이 바로 ARM 아키텍처 관련된 지식인데요. MCU 인베디드 개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ARM 프로세서가 코어텍스 M3, 코어텍스 M4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코어텍스 M3와 코어텍스 M4 프로세서와 관련된 그 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ARM 아키텍처는 ARM v8-8 아키텍처잖아요. 근데 이 코어텍스 M3는 좀 다릅니다. 이 코어텍스 M3는 그 MCU 용도로 사용이 되고 개발이 된 ARM 프로세서인데, 코어텍스 M3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코어텍스 M3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내부의 구조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경량화된 ARM 아키텍처다. 그러니까 ARM v7-8 아키텍처 혹은 ARM v8-8 아키텍처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량화된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MCU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스펙이 무엇이냐면 MCU는 기본적으로 소모 전류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에서 소모되는 소모 전류 있잖아요. 소모 전류가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이 코어텍스 M3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텍스 뭐 A53이라든가 57 프로세서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모 전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U에서는 코어텍스 M3나 코어텍스 M4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RTOS 베어메탈인데요. 사실 MCU를 개발할 때 사용이 되는 여러 RTOS가 있는데, 프리 RTOS 정도는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TOS의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뭐 타스크라던가 인터럽트라던가 그리고 GPIO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GPIO를 설정하는 방식을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DC라든가 I2C, SPI 여러 페리페럴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도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디버깅, 트레이 32를 MCU 개발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하드웨어 디버깅 장비도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MCU 아키텍처를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MCU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CU 업체에서 MCU를 받아서 MCU 위에 여러 이제 페리페럴을 붙여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MCU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MCU 같은 경우는 전원을 처음에 인가하면 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원을 처음 이제 넣었을 때 그 칩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부트로더죠. 그러니까 부트로더 그리고 부팅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익혀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회로도를 잘 리뷰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GPIO, ADC, I2C, SPI를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GPIO나 ADC라든가 I2C, SPI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MCU 개발을 할 때는요. 핀을 제어를 해서 다양한 퍼리퍼럴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 MCU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개발이 된 이제 MCU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MCU라도요, 이 MCU로 어떤 뭐 계측기를 또 그 제품 개발에서 제품 개발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CCTV라든가 혹은 뭐 다양한 뭐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핀 GPIO를 활용해서 여러 페리페럴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I2C 그리고 SPI, ADC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CU 이제 제품에 뭐 센서를 3개, 4개를 추가로 실장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센서를 어떤 GPIO 핀에다가 붙여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를 또 정해야 됩니다. 혹은 또 MCU에다가 여러 뭐 오디오와 관련된 그런 퍼리페럴을 붙여서 뭐 녹음을 한다거나 혹은 음성과 관련된 다양한 그 기능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회로도를 많이 바꿔서 수정해서 페리페럴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GPIO라든가 ADC, I2C, SPI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페리페럴을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익혀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와 같은 퍼리페럴을 붙이거나 어태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해당 센서와 같은 퍼리퍼럴이라든가 혹은 오디오가 제대로 퍼리퍼럴이 GPIO에 연결이 돼서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려면 뭘 해야 되죠? 바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든가 뭐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파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U 인베디드 개발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드웨어에 조금 더 가까운 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MCU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 사실 되게 재밌게 개발했고요.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사실 MCU 인베디드 이쪽 개발 글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하드웨어 파형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디버거를 잘 사용을 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은 개발 역량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하드웨어를 잘 모르면 암 아키텍처를 잘 모르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개발 유틸리티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뭐 크로스 컴파일러라든가
각종 개발 툴, 그리고 Git을 활용해서 여러 소스를 컨트롤,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도 잘 익혀두시면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MCU 인베디드의 핵심적인 개발 역량은 이런 RTOS 베어메탈 MCU 아키텍처, ARM 아키텍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MCU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좀 잘 알아야 되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미 인프런에 릴리즈한 MCU 개발과 관련된 그 강의에서 강의 컨텐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커리큘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강의의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MCU 인베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 좀 소개드릴 강의가 있는데 신입사원에게 알려주는 MCU 소프트웨어 직무 기초 개념 완성인데요. 여러분 인프론에 가셔서 요 키워드 치시면 요 강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 강의의 목차가 이와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CU의 개요, MCU 소프트웨어 사용 예시, 그리고 컴파일러와 디버거의 개요, 메모리 개념 소개, 개발 도구,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리페럴과 레지스터, PCB 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셈블리어, 기기어, 헥스 파일, ELF 파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지금 요 강의를 뭐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유하는 건 아닌데 이 강의에 있는 이 강의 있잖아요. 요 강의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은 MCU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OJ 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지환 대표님께서 이제 만드신 굉장히 훌륭한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개발을 실제 이렇게 해요라는 강의인데 저도 이미 이 강의를 구입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이 강의의 커리큘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의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요. 자, 보드의 올바른 사용 방법, 필수 시청이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드 디버깅 방법,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무자는 어떻게 칩을 고르나요? 전기, 기본, 상식, 모르면 보드 태워 먹는다. 저는 보드 많이 태워 먹어 봤는데요. 전기와 관련된 기본 상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보드를 태워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GPIO 제어 부셔 먹기 뭐 제목을 좀 재밌게 정하신 것 같은데요. GPIO 제어, 그리고 회로도 딱 필요한 만큼 배우자, 데이터 시트를 보는 꼼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이미 설명드린 요 카테고리에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RM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 빼놓고 RTOS 베어메탈, MCU 아키텍처와 관련된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강의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강의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베디드, MCU 인베디드 업계로 진출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개발 생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CU 인베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그렇다면은 리눅스 BSP는 어떤 직무인가? 뭐 리눅스 BSP, 인베디드 리눅스를 개발한 분들은 뭐 이와 같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어서 또 계속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